잘 이해가 안 됐느냐. 종단위 개방시는 뭐라고요? 아까 Z2가 무한대라고 그랬죠? 종단위 접지시가 되면은 Z2가 0이라고요. 그래서 이 크기가 이렇게 뭐 여긴 2i가 나오고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1이 나오고 2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이 되니까 그거를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수식인데 써보면은 여기도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Z1이죠? 부반사니까.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아까처럼 똑같이 정의를 해주면 되고, 정의를 해주면 결국 뭐냐? 투가파 전압은 2배의 부분이 된다. 반사파 부분은 뭐다? 여기 보시면은 얘도 보시면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였죠? 여기 분명히. 마이너스의 이 부분인데 그게 되다면 아까 Z1 마이너스 Z2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워놓고 나서 나중에 또 이게 헷갈리니까 아예 차라리 그냥 큰 거에서 빼진다라고 해놓고 여긴 정반사다 부반사다라 그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은 혼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냥 Z1, Z2를 해놓고요. 이렇게도 외웠습니다. 정반사, 부반사라도 해놓고. 근데 요 두 개를 바뀌면서 아까도 이제 혼돈이 오셨던 것처럼 기준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투가파는 뭐라고요? 무조건 2배입니다. 근데 Z1이라고요. 예, 전류는 뭐라고요? Z1이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이제 혼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나중에 이 부분을 투가파를 적을 때도 혼돈이 없게끔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여기도 지금 전류 반사계수라고 했는데, 반사계수는 이게 맞습니다. 벨타일 때는. 개수로는. 왜? 절대값을 취하니까.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아까 거기서는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개수라 그러면 상관없는 부분이고요. 개수가 아니라, 뭐, 계산하는 부분이라면 여기가 아까처럼 수식상에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맞겠죠. 근데 수식이 아닌 바깥으로 뺐을 때는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II가 붙었을 때는, II가 붙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왜? 전류일 때는 부반사라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개수 아닙니까? 개수일 때는 뒤에 II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로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종단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개방되어 있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떨어져 있다고요. 왜 못 지나가냐 이거죠. 뒤에가 개방되어 있다는 건 못 지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뒤에 있는 놈이 세니까 못 지나가는 거죠. 개방되어 있을 땐 Z2가 무한되고, 그 다음에 종단이 접지되어 있다는 건 땅으로 붙었죠. 그러니까 Z2는 제로겠죠. 그럼 이제 전압하고 전류의 관계입니다. 개방되어 있다는 건 전류는 안 흐른다는 얘기고요. 전압은 걸려있다는 얘기죠. 또 거꾸로 접지되어 있다는 거는 전압은 제로라는 거고 전류는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Z2가 무한대일 때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기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Z2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한대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다. 무한대분은 뭐 0을 계산하면 0이죠. 그래서 이 Z2라는 변수를 나눠서 없애놓고, 최소한 없애놓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Z2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Z2를 어떻게 합니까? Z2를 Z2로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 Z1을 Z2로 나눴고, Z1을 Z2로 나눴으니까, 여기 Z2가 0이 들어가면 여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1이 나오죠. 그래서 1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Z2가 무한대니까 없애야 되니까 이 Z2를 없애봤으니까 1이 되고 없앴으니까 2가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없애보니까 얘는 2배가 됐다 이거죠. 그럼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종단위 개방식이 이게 1이고 2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시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얘가 1이고 2인지는 아시겠죠? 그럼 종단이 접지되어 있는 경우. 나머지는 이제, 요건 이제 전압만 봤는데 전류도 보시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죠.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처럼 요 Z2 부분을 0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 Z1하고 Z2가 반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아까 전류는 부반사라면서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나올 거고 하나는 0이 나올 거고요. 왜? Z2가 없으니까.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여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개, 전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류 부분이 없었죠, 지금. 1하고 0이 또 있어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얘도 똑같이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부분이 요 뒤에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아까 여기 1하고 2가 있던 부분이 여기 있는 거고 요 두 개 부분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Z2는 0입니다. Z2는 0이니까 그냥 놓고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Z2는 0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Z1분의 마이너스 Z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또 투합하는. Z2는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 되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Z2를 없애는 게 목적이고 여기는 그냥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Z2가 0이니까 딱 빼버리면 여기는 1 나오죠. Z2는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 없어지니까 2가 나오죠. 아까 저 2 나오고 1 나오고 했던 부분은 비슷한 형태죠. 근데 여기는 Z2를 없애고 했고 얘는 Z2를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2고 0이 나온다. 마이너스 2고 0이 나온다는 거는 마이너스, 잠깐만요. 여긴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 나오죠? 똑같이. 그 여기 1이 나오고 2가 나오죠? 지금 그거하고 마이너스 1, 0, 1, 2죠? 마이너스 1, 0, 1, 2죠? 그 수식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라고요? 아까 1, 2. 1, 2, 마이너스 1, 0이, 마이너스 1, 0이 요게 이렇게 간다고요, 지금 똑같이. 요 1, 2가 이렇게 똑같이 간다고요, 지금. 근데 저기서는 수식을 안 썼던 것 뿐이고요. 형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뭐라고? 전류의 반사는, 물리적 의미를 보면. 부반사다. 파고값은 진입하고 같으므로. 종단의 전류 IT는 대수합으로 보면은 선로의 전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질문했던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들어오느냐, 부반사가 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펄스를 보내면은, 여기 끝에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나지 않으면 끝으로 갔다가, 여기서 끝에 가서 다시 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 뒤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의 변화가 생깁니다. 뭔가 뒤에가 생겼으니까, 그때는 얘가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이블 지점에서 사고 지점 검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뭔가 지금 중간에 끊긴 겁니다.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뭔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는 자기가 끝에까지 갔다 돌아온 겁니다. 끝에까지. 그래서 이때는 사고가 아니고 이때는 사고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었을 때는 그대로 갔다가 그냥 그대로 온 거고, 변화가 있으니까 갔다가 변화해서 뭔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의미로. 근데 전압은 아까 얘가 그림은 근데 얘 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 정반사라고 돼 있고 얘는 부반사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뭔가 말이 안 맞죠? 안 맞는데 이제 그림상으로 저희가 그릴 때는 갔다가 돌아오는 부분 여기다 이렇게 그리기가 뭐하니까 밑에다 그려놓고 이거는 정반사다 부반사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혼돈이 없다는 얘기죠. 펄스의 개념으로. 여기 뭡니까? 전류의 반사는 정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반사라고 되어 있고. 물리적 의미는. 근데 처음에 이제 Z2가 무한대거나 0일 때 Z2가 0이라는 부분은 뭐죠? 중간에 뭔가 사고가 난 거죠. 갑자기 Z2가 0이라는 건 거기 가서 끊긴 거 아닙니까? Z2가 무한대라는 건 저 뒤에까지 엄청나게 계속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류의 반사는 갔다가 이제 부반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그냥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 근데 물리적 의미를 딱 보면 딱 매칭은 안 됩니다. 내용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까 두 배 부분이 있고, 전압일 때는 Z2고, 전류일 때는 Z1이고, 전압일 때는 정반사고, 전류일 때는 부반사고, 뭐 이런 개념만 잡고 계시면, 이게 사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답안지를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그대로 쓸 때 그 키포인트만 받아가지고 그냥 쓰시면은, 이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지금. 진앙파의 반사계수와 투과계수를 설명하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리적 의미로 다 이해해가지고 쓰시려면은. 물론 이해해서 쓰는 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될 때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 패턴을 이해해가지고 그 패턴대로 이해해서 써주시면은 절대 답안지를 잘못 쓰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벡터도 똑같지 않습니까? 벡터도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수식을 해도 그 벡터의 패턴을 가지고 계산하죠. 그러면 수식으로 계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 개념에서 다 돌리고 해서 나온 거니까. 그 전에 A상이 지락 났을 때 그 부분을 열심히 수식으로 계산했죠. 근데 C상으로 지락 난 거는 저희 모릅니다. 근데 패턴으로 보면, 얘가, 그 A상으로 지락 난 걸
A 곱하기 A 해가지고 A 자성만큼 전부 다 데이터를 돌려주면은 그 값이 나오겠구나 해서 그걸 대충 계산해서 A 자성을 다 곱해놓고 나중에 수식으로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벡터가 그 개념이니까. 왜냐면 벡터가 C일 때는 A고 그 다음 B일 때는 A 자성만큼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고 난 부분만큼 어떻게 돌려주면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여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전압 방지 대책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해보면요. 이상전압은 전압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왜 이상할까요? 뭔가 원인이 있겠죠. 정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상. 정상 전압이 아니라 이상 전압이니까. 이 이자가 다를 이자죠. 평균 이상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진데 여기서 이상 전압이란 평균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평균 이상의 큰 전압이 왜 발생됐을까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사고 전류겠죠. 사고에 의해서 뭔가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이상 전압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할 거냐? 외부에서 발생될까요? 내부에서 발생될까요? 그래서 이상전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두 개를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발생된 이상전압, 내부에서 발생된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은 뭐죠? 직경래. 그리고 또 유도래. 내부 이상전압은? 개폐서지. 개폐서지하고 또 두 개가 있죠? 개폐서지. 상형주파 방정기시장 뭐 해가지고 또 하나 아죠.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나와있잖아요. 헷갈리는 분이.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은 이제 내부 이상전압입니다. 그게 이제 좀 개고 과상해가지고 였죠. 과도 상태에서 상형주파 과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개폐서지고요. 과도 상태에서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뭐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죠. 이상전압하면 그래서 딱 나오는 게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의 종류,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 그럼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 부분을 하면서 나오는 게 뭐였죠? 여기 뭐뭐 나왔죠? 키워드로 표 나오라면서요. 내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이 나오는 순간 표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개, 고, 과, 상, 무, 유, 변, 영, 충, 고, 해, 부, 자, 공, 일, 이. 이게 뭐라고? 개가? 개통조작 시 얘는 고장 발생 시 얘는 과도 이상전압 얘는 상형주파 이상전압 이렇게 나왔고 이 무는 뭐였죠? 요거는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변압기 예, 요거는 영구지락 시 충격지락 시 뭐 고조파 발생 시 뭐 이거는 폐는 페란천상 부는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이거는 발전기 자기 여자 여기서는 앞에 자 가지고 했고요 여기서는 중간 자 가지고 했다고요. 왜냐면 여기 앞에 짜고 여기 앞에 짜고 좀 헷갈리다 보니까 이건 공진 이거는 기본파 공진이고 이건 소리터 공진이고 소리터 1계통 뭐 변가시 2계통 변가시 이런 식으로 요 표를 딱 써주시라고 이상전압이 나왔을 때 기본서에 있는 이 표는 외워가지고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부 이상전압에는 외부 이상전압에 직경내 유도래가 있고 내부 이상전압은 이렇게 있다. 근데 이상전압의 방지 대책으로는 뭐가 있다?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이상전압에 의한 방지 대책 키워드? 피가죠. 그럼 피력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가공지선에 의한 부분, 접지에 의한 부분. 그리고 피가 좀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설명드렸던 건 뭐였습니까? 절연협조에서. 송전솔로의 절연 협조 부분에서 나왔죠. 요거는 지금 변전소에서도 뭔가 절연협조 쪽에서 절연협조에서 피가접으로 제가 했지 않습니까? 발변전소나. 근데 송전솔로에서 절연협조 부분은 뭐라고 했죠? 애가출구 불제역피 8글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피가접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피력에 의한 보호는 뭐냐 이거죠. 그 피력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아셔야 되는 거죠. 피력의 종류, 피력의 구성, 피력의 용어, 이런 것들. 피력이가 뭐죠?
피레기. 이상한 내서시. 예. 대지로 방전시켜. 예. 그렇게 나와야죠. 피레기 보면 LA, 라이팅스 어레스터, 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내습을 했습니다. 그걸 대지로 방전시키는 뭐 장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바깥으로 빼주는 장비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들어왔을 때, 여기 또 있잖아요. 이상전압 내습 시, 뭡니까? 특성 요소를 통해서 대지로 흘려줌으로써 이상전압 상승을 방지하는 기기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근데 이제 특성이 어떻게 되냐. 특성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특성 요소라는 게. 예? 그 특성 요소가 이제 갭이 있는데 그 갭 안에 특성 요소가 들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특성 요소가 갭이 있다 없다. 특성 요소는 둘 다 있습니다. 왜? 특성 요소를 통해서 뭔가 전달함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전달함수. 제한해주는 그게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의 특성에 따라서 대지로 방전되는 특성이 틀려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갭 플러스 특성 요소고 이건 갭은 없고 특성 요소만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얘 특성 요소가 견디지 못할 때는 얘 갭이 막아줍니다.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는 갭이 없다 보니까 특성 요소가 무너지면은 얘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차이죠. 그러니까 얘는 특성 요소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도통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얘는 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특성 요소의 갭이 없이 써야 되니까 이 특성 요소의 특성이 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뒤에서 백업해주는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얘는 SIC라는 부분이 있고 얘는 ZNO라는 게 있는데 딱 보시면은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은 현저히 저한다. SI 소자보다 비직선 저항 특성이 우수하다. 여기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하나를 쓴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VI 특성선이 똑같은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르죠.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요걸 이제 같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요걸 여기다 갖다 그려놓으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잘 보시면은 뭐라고요? 전압이 작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죠.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전압 부분이 있었을 때 여기 부분은 여기 지금 요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얘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V고 I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전압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여기 얘는 어떻게 얘 잘못된 겁니다. 지금 얘가 V고 얘가 I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하는 전압이 얘는 작아도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이 작아도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이 작아도 전류가 흐릅니다. 전압이 어느 정도 돼도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는 다 흐른다는 얘기죠. 얘는 전압이 여기일 때는 전류 안 흐릅니다. 전압이 여기일 때도 전류 안 흐릅니다. 안 흐릅니다. 전압이 여기 이상 돼야지 그때부터 전류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뭡니까? 아까처럼 대지로 방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주 큰 전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왜? 아까 얘는 갭이 있으니까 뒤에서 얘 전압이 낮아도 흐른다고요. 흐르는데 뒤에 갭이 있으니까 얘 갭이 안 터져지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특성 요소는 흐르지만 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갭이 어느 정도 전압이 걸려지면 그때 도통이 돼서 특성 요소까지 흘렀던 전류가 그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소자의 특성이 틀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뭔가 안에 남아있죠? 아까 특성 요소에 뭔가 지금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쌓여있는 게 얘가 도통이 완료가 되더라도 그 부분이 뭔가 방전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얘는 뭡니까? 딱 끊어지면 끝나는데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속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속류가. 딱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떨어지는 똑같습니다. 이건 상연주파입니다. 그냥. 뭐 어떤 요게 뭐라고 이상전압이라고 해요. 여기서 딱 왔을 때 이게 전압에 대한 특성인데 거기서 뭔가 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피보호기기의 내전압 그 기기가 터져나가면 안 되는 내전압이니까 항상 그 전보다 먼저 방전이 일어나겠죠. 근데 방전 개시 전압이 있고 제한 전압이 있고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됐죠? 뭔가 이상이 되면 요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지지직하고 방전된다는 얘기죠. 근데 방전이 되면서 전압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제한 전압의 정의가 뭐죠? 예? 피레기 방전 시 피레기 단자간 안에 남게 되는 전압, 충격 전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도통이 될 때는 좀 높은 전압에 도통이 됐지만 도통이 되면서 이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전될 때
여기 뭐 단자가 안에 남게 되는 전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전압이 여기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제한전압이 되면서 그때 뭡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압이 떨어졌다는 건 전류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방전과 되는 동시에 여기 그림을 잘 그려보시면 방전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흐르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시면 방전 개시 전압 되면서 방전 개시 전압 되면은 방전이 딱 됐다는 거는 제한전압에 걸렸다는 거는 그때부터 방전이 충분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부터는 전류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줄어드는데 바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얘는 뭡니까? 이 갭이 있으니까 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류가 좀 흐르겠죠. 그 부분이 이제 속류라고 해서 이 속류 차단 능력이 확실해지 그게 안 되면 속류는 이건 지락전류입니다. 왜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게 빨리 안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갭이 지금 지금 갭에 지금 전압이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특성 요소에서 빨리 끊어지고 이 갭이 빨리 차단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 있던 그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얘가 어느 정도 이상 전압이 되면 이거 끊어질 텐데 그 끊어지기 전에는 얘가 가지고 있던 어떤 부분이 쭉 방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이제 속류 차단 부분이 이 전압에 끊게 되기 전에 끝나줘야지만 되지 그게 안 되면은 계속 흐르니까 그때는 지락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계속 도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없죠. 없으면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뭡니까 피보기의 내전압인데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방전 개시 전압이 여기 없죠 지금. 방전 개시 전압에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방전 개시 전압에서 되고 제한 전압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림상으로는. 요걸 이제 잘 그려주셔야죠. 개념은. 근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갭이 없으니까 얘가 붙었다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류가 없습니다. 얘는. 속류가 없다라는 건 그만큼 충격이 덜하다는 얘기죠. 대신 갭이 날아가 이 특성 요소가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아량나죠. 얘는 특성 요소가 날아가도 갭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입니다. 딱 보시면은 직렬갭과 특성 요소로 구성. 직렬갭이 필요 없어 특성 요소로만 된다. 재성전 가능하다. 재성전 불가능하다. 속류 발생된다. 속류 안 된다. 열화 안 된다. 열화 발생한다. 왜? 항상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니까. 얘는 뭐라고요? 중간에 갭이 있고 특성 요소가 있으니까 항상 버티고 있는 놈이 다른 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자체의 열화 특성이 좀 오래 간다는 얘기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갭이 없다는 얘기니까 특성 요소하고 직렬갭이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조는 간편하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한 근구로도 침투가 가능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옆에 아까처럼 뭐 안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살려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건 자기재간을 사용한다고 돼 있고 자기재 이해 재료도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뭐 폴리머 피렉이라든가 뭐 불가능이 특성 요소가 소성되기 때문에 다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얘가 소선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재성전이 된다는 건 방전에 의해서 얘가 지금 여기 남아있었지만 얘가 붙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송전이 되는 거니까 물론 하나가 나가더라도 우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회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특성 요소들이 여러 개가, 특성 요소가 직렬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요게 고장 나더라도 이 옆으로 이렇게 우회할 수 있게끔 특성 요소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끊어져 버리면, 아예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쓴 부분은 설치 장소. 가능한 한 피보기에 근접해서 설치하냐.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죠? 바로 전전 시험에서. 네. 예? 그때 이게 25점짜리였네? 10점짜리였네? 네.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L을 증명하라. 사실 이게 뭐냐. 그 피레기를 피보기기에 근접해서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수식을 들어 설명하시오. 이게 10점짜리였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 수식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ET는 뭐라고요? 투과파. 투과파는 뭐라고요? EA는 뭐라고요? 제한전압. 피레기의 제한전압. 그러니까 피레기하고 투과파 전압이 바로 피레기 제한전압인데 제한전압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분명히 지금 기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피레기는 이쪽에 있죠. 그러면 피레기하고 기기하고 왜 같이 붙여야 되냐 이거죠. 그 사이에는 어떤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거리는 이 피레기의 제한전압에서 이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여기서 전압이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피레기가 이 기기가 그 큰 전압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얘를 갖다 주면은 여기서부터 방전을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림을 이제 좀 그리기 나름인데 조금 틀려진데 보통은 어떻게 하면 여기 변압기를 그리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파도 진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갔다가 여기가 이제 사실 여기가 Z1이고 여기 Z2 아닙니까? 여길 투과를 했습니다. 일단 투과를 큰 전압이 들어왔으니까 투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투과를 했다가 얘는 돌아올 때는 투과를 해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 임피던스를 또 하나 또 만난 겁니다. 지금 여기도 임피던스가 있고 변이점이 있고 여기도 변이점이 또 있는 겁니다. 지금 투과를 했던 놈이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요 개념으로만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얘를 투과한 놈이 또 여기 가서 얘를 또 투과를 할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건너뛰고 한 번 가느냐 아니면 갔다가 돌아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얘가 증폭이 됩니다. 전압이. 왜? 이쪽으로 돌아오니까 또 전압이 오고 얘를 가니까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거리가 길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상으로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계산하면 몇 미터? 22.9km는 20m. 그 다음에 3, 4, 5는 85 1호사는 65m 66kV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로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이제 헷갈리죠. 밑에서부터. 자, 뭐라고요? 여기 3, 4, 5 1호사 66 그리고 여기 22.9 여기 85, 65, 45, 20 이 표를 외우셨다 그러면은 어느 걸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답안지 이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답안지 알고 있는 걸 쓰시라는 얘기죠. 자, 파두진도가 뭘까요? 파두장, 파미장 해가지고 이제 피레기 임펄스에서 설명드렸습니까? 파의 머리 부분의 크기가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얼마나 한 크기로, 얼마나 한 세기, 얼마나 간격으로 이게 들어오냐. 그러면 세기도 크고 간격도 넓으면 얘가 충격이 더 크겠죠. 세기도 크고 간격도 큰데 이 두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L. 어떤 길이에 대해서도 비례한다.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뭐라고? 아까 전압이 커진다고요. 이게 센 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커진다고요. 제가. 근데 그거는 뭐라고? 전파 속도하고 반비례하더라. 전파 속도는 뭐죠? 속도가 빠르면은 또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지는데 천천히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충격이 더 세다 이거죠. 오히려. 반대로. 이 수식은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가공지선에 의한 대파. 피가접에서 가공지선에 대한 부분. 여기서는 가공지선에서 이제 보호율이 나오는 거죠. 차폐율, 보호율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765 같은 경우는 가공지선의 보호각이 몇 도죠? 마이너스 8도. 3, 4, 5는? 1호사는? 예? 1에선 2있을 때 이제 틀려지죠. 뭐 15도, 30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서는 뭡니까? 유도리에 대한 차폐 부분이 가공지선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50% 섬낙전압 막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피레기 애자에서 섬낙전압 나왔을 때. 그처럼 얘도 보호율이 높은 게 나을까? 보호 효율이 높은 게 나을까요? 보호율이 있고 보호 효율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또 헷갈리니까 그 부분 한번 또 보시고요. 보호 효율은 클수록 좋은 거고 4개가 있으니까 나중에 헷갈리시면 얘가 4개가 있으니까 큰 게 좋은 거고 얘 3개니까 작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는 정 안 되면은 헷갈리니까 무식하게 외우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예? 여기 보면 가공지선을 설치함으로써 구속전환을 50% 이하를 할 수 있어 유도례가 그만큼 적는데 그러니까 보호율은 작을수록 좋은 게겠죠. 뭔가 저감이 된다니까. 보호 효율은 10대를 때렸는데 9번을 견뎠다. 그러면 효율이 좁은 거죠. 효율은 높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딱 생각했을 때 효율은 높을수록 좋으니까. 요건 뭡니까? 10번을 때렸는 어떤가? 가공지선에 직격되는 횟수가 10번인데 그 중에 총 직격되는 게 10번인데 그 중에 9번은 가공지선 흡수를 했습니다. 그 한 방만 기기에 갔고 9방은 가공지선을 갔으니까 기기 측면에서 자기가 유리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선로 부분에서는 피해가 줄어든다 이 얘기고요. 철탑각 접지 나오면서 이제 섬낙, 역섬낙, 경관 역섬낙이 나오죠. 근데 철탑각 접지는 뭐라고요? 철탑 역섬낙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철탑각 적지정이 크면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오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공지선으로 갑니까? 애자로 갑니까? 애자 쪽을 통해서 다시 전선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걸 역섬락이라고 한다고요. 그림을 딱 그려서 보시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가공지선으로 딱 돼서 섬락은 뭐죠? 다른 데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예를 들어 송전선에 얘가 쳤습니다. 송전선을 치면 애자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뭐라고요? 이게 섬락. 그림을 그리실 때 가공지선을 쳤는데 얘가 대지로 방전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접지정이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접지정이 크니까 못 지나가고 얘가 다시 돌아오다가 보니까 얘가 약하나요? 그러니까 예자를 타고 이쪽 선로로 넘어가는 게 이게 역섬락. 경간 역섬락은 여기서 쳤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극간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여기를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경간으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단다? 교략편을 단다. 그러면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예?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이 접지정을 저감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단다? 매설지선하고 또 매설지선은 이게 매설지선이고 매설지선하고 또 뭐? 침상접지봉. 이렇게. 이게 10점짜리로 나옵니다. 이거 딱 10점짜리. 나왔을 때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들어가는 건 그림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피레기부터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막 무궁무진하게 많으니까 딱 피레기 딱 보는 순간 요거 보면은 섬락, 역섬락, 경간역섬락 설명하시고 요거 10점짜리거든요. 그럼 그림 그려가지고 섬락은 뭐고 경간역섬락은 뭐고 이것들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뭐고 이렇게 쓰는 게 10점짜리라는 얘기입니다. 딱 모범 답안으로. 역섬락인데 아까처럼 이게 철탑 전위의 상승으로 애자가 역섬락하여 전선의 내서지가 침입한다. 그림으로 딱 보면 쉬운데 이걸 말로 하려니까 힘들죠. 철탑각 적지정이 15인 경우는 역섬락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저항이 작으니까 역섬락은 언제 발생한다? 저항이 높을 때. 그러니까 철탑각 적지정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뭘 쓴다고요? 매설지선을 써서 하고 거기다 그것도 안 되면 침상접지봉도 단다. 그림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30cm라는 게 30cm 밑에 땅 밑으로 파가지고 다. 30cm 미만이라고 나오는 부분은요, 이게 원래 접지선은 75cm 미만으로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철탑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 이제 산이다 보니까 75cm 미만으로 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30cm라는 게 어차피 얼지 않는 깊이. 그 깊이로 해가지고 여기서 30cm라고 얘기를 한 거고, 최소 조건입니다, 최소 조건. 땅이 얼지 않는 조건은 30cm 미만으로 팔고 여기 안 되면은 거기다 왜냐면 접지정을 저감을 시키려면 도선의 면적을 대지저항률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지저항률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해줍니까? 작게 해줍니까? 작게 해줘야죠. 대지저항률을 작게 해서 그쪽으로 많은 부분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첨가제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얘 면적을 땅하고 최대한 많은 면적을 붙여줘야죠. 그래야지 저항이 왜 병렬로 될수록 저항이 늘어나면서요. 병렬로 된다는 건 많은 면적을 붙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표 밑으로 들어갈수록 더 많은 등가 대지 저항률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더 밑으로 주면 좋은데 이건 최소 조건입니다. 방사선 방향으로. 왜? 철탑이 있는 부분에서 방사선 4군데를 쓰고 거기다 안 되면 이제 침상접지봉 쓰는 것도 도깨비 방망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쇳덩어리가 이게 뭐라 그러죠? 제가 무슨 예? 갑자기 앉는 저기가 들고 다니면서 포졸이 들고 다니면서 때리는 예? 육두방. 예? 육두방이 말고 거기 또 이렇게 이렇게 목 같은 걸 박아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못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가지고 여기 못이 다 박혀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얘가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경간 역섬락. 가공지선의 중앙부에 내격이 발생하여 전선으로 내서지가 침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게 하기 위해 가공지선의 장력을 세거하거나 교략편을 설치한다. 교략편 저번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죠? 다 보셨으니까 사진으로. 개폐 서지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